자, S&P 500에 투자해야겠다. 딱 마음 먹으셨죠? 근데 한국 투자자라면 바로 여기서 딱 막힙니다. 이거 한국에서 그냥 원화로 편하게 사야 하나? 아니면 좀 번거로워도 미국 시장에서 직접 달러로 사야 하나? 이게 정말 오랜 논쟁거리인데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S&P 500 맞대결. 먼저 1라운드 비용 전쟁을 살펴보고 2라운드에선 세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궁극의 비밀 병기. 이걸 알아야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기는 전략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게임은 정해졌습니다. S&P 500. 이제 어느 경기장에서 뛸 거냐? 이걸 정해야죠. 오늘의 두 선수 등판합니다. 먼저 국내 상장 ETF, 타이거나 AC 같은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바다 건너온 미국 상장 ETF, SPY, VOO 같은 친구들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안겨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 아주 간단합니다. 국내 ETF는요, 그냥 우리가 쓰는 주식 어플 켜서 평소처럼 원화로 탁 사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미국 ETF는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또 미국 시장 열리는 밤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합니다. 벌써부터 좀 귀찮죠? 그러니까 편의성만 딱 놓고 보면 이건 국내 ETF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1라운드 종이 울렸습니다. 바로 비용 전쟁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바로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거잖아요. 한번 가격표부터 까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그냥 표면적인 스펙만 보면요. 이건 미국 ETF의 압승, 거의 KO승 수준입니다. 역사? 비교가 안 되죠. 1993년이라니. 자산 규모는요? 5조 원이랑 870조 원? 이건 단위부터가 다르잖아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매년 떼가는 보수. 운용 수수료도 미국 쪽에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아니, 이것만 보면 솔직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잠시만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 가격표에는 숨겨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함정들이죠. 운용보수 말고도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직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결정적인 비용, 바로 환전 수수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 때 원화를 달러로 한 번, 나중에 팔고 나서 달러를 다시 원화로 또 한 번, 이렇게 왕복으로 비용이 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죠. 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판다고 생각하고 총 비용을 싹 다 계산해봤더니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리저리 수수료 다 떼고 나니까 오히려 미국 직투 비용이 더 비싸진 거예요. 아까 분명히 보수는 미국이 더 싸다고 했는데 말이죠. 와, 이러면 1라운드 비용 전쟁의 승자가 의외로 국내 ETF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비용 문제는 그냥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메인 이벤트예요.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솔직히 가장 머리 아픈 문제, 바로 세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일단 일반 계좌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국내 ETF는요, 번 돈에 대해서 무조건 15.4%를 떼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 ETF는 일단 1년에 250만 원까지 번 건 아예 세금 안 낼게, 봐줄게 합니다. 완전 꿀이죠? 그리고 그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22%를 떼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종합과세랑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에 집중해 주세요. 바로 833만 원.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방금 보신 그 833만 원, 이게 바로 마법의 숫자예요. 이걸 기준으로 1년에 833만 원보다 적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세금 유불리가 완전히 확 뒤집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5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볼게요. 국내 ETF는 15.4% 떼가서 세금이 77만 원인데 미국은 250만 원은 빼주니까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서 55만 원. 와, 세금이 더 적죠? 그러니까 수익이 크지 않다면 미국 직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1,500만 원으로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세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미국 직투는 250만 원 공제를 받아도 세율 자체가 22%로 높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아져요.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15.4% 세율인 국내 ETF가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죠. 신기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내 ETF로 일반 계좌에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벌었다? 그러면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월급 같은 거랑 다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종합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가요.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와, 너무 복잡하죠?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을 그냥 한 방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궁극의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품이 아니라 어떤 계좌에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치트키가 있어요. 바로 절세 계좌라는 겁니다.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것들이죠. 정부가 여기에 돈 넣고 오래 투자하면 세금 엄청 깎아줄게 하고 밀어주는 특별 계좌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혜택을 가진 계좌에 딱 한 가지 규칙. 바로 오직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미국 직투하면 세금 떼고 835만 원. 국내 ETF 일반 계좌는 846만 원. 그런데 국내 ETF를 ISA 계좌에 담았더니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무려 921만 원입니다. 세금 낸 걸 보세요. 다른 방법들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와, 이게 바로 계좌의 힘, 절세 위력입니다. 압도적이죠?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각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이 돈, 55세 넘어서 쓸 아주 멀리 보는 노후 자금인가? 두 번째 질문, 혹시 이 돈 3년 안에 집 계약금이라든지 결혼 자금처럼 꼭 써야 하는 돈인가? 이걸 왜 묻냐면 ISA 계좌는 최소 3년에 묶어둬야 혜택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연금이랑 ISA에 넣을 수 있는 한도? 대략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가? 네,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조합해보면요. 진짜 이기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건 국내냐, 미국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떤 순서로 돈을 채워나갈 것인가, 문제였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최종적인 최적 투자 순서입니다. 잘 들으세요. 1순위, 무조건 연금 IRP 계좌부터 채우세요. 특히 노후자금이라면 이 과세 이연 효과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바구니를 다 채웠다? 그럼 2순위, ISA 계좌를 한도까지 꽉 채웁니다. 중기적인 돈은 여기에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강력한 절세 바구니를 다 채웠는데도 투자할 돈이 남는다? 바로 그때 3순위로 미국 직접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에서는 매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연말에 그만큼만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사는 소위 세금 수학이라는 기술까지 써주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0.0몇 %의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계좌를 선택하는가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정말 말 그대로 수천만 원, 크게는 억 단위까지 바꿔놓을 수 있어요. 현명한 절세 계획, 이게 바로 부를 쌓는 최고의 치트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